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교사생활입니다. 오늘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급여. 혹시 급여 명세서를 제대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급여 명세서 안에는 교직수당, 가족수당, 시간의 근무수당 등 여러 수당들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교사 보수, 쉽게 말해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사 보수는 단순히 호봉이 얼마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체계 안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수당, 예를 들어 교직수당, 담임교사 가산금, 보직교사 가산금, 실과 담당 교원 가산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 여부, 보직 여부, 교육 경력, 가족 구성, 실과 담당 여부 등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규정을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선생님들이 실제 급여 명세서를 볼 때 이 항목이 왜 들어왔는지, 나는 해당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무원 보수는 크게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봉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급입니다. 교사는 대부분 호봉제를 적용받습니다. 호봉제는 근무 경력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고 그 호봉에 맞는 봉급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 교사로 임용되면 일정 호봉에서 시작하고 매년 정기 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갑니다. 호봉이 오른다는 것은 기본급이 오른다는 뜻이고, 기본급이 오르면 정근수당이나 명절 휴가비처럼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항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올해 호봉이 올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 바뀐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일부 수당 산정의 기준이 함께 바뀌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 체계입니다. 수당은 크게 수당과 실비 변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당에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에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급여 명세서를 보면 항목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큰 틀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근무 연수와 관련된 수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둘째, 가족사항과 관련된 수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입니다. 셋째, 교사 직무와 관련된 수당이 있습니다. 교직수당, 담임수당, 보직교사 가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넷째, 실제 근무사항과 관련된 수당이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 대표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인데, 상여수당에는 정구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등이 있고,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에는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연구업무수당 등이 포함되고,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특히 자주 확인해야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군수당입니다. 둘째, 매월 지급되는 정군수당 가산금입니다. 셋째,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한 가족수당입니다. 넷째, 교사라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교직수당입니다. 다섯째, 담임, 보직, 특수학급, 실과 담당 여부에 따른 교직수당 가산금입니다. 즉, 급여 명세서를 볼 때 내 호봉이 얼마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수당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군수당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사항을 기준으로 보고, 7월 정근수당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사항을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은 지급 기준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경우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이 되었다면 7월 정군수당 판단 시 3월부터 6월까지 봉급이 받은 기간이 있으므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근무 연수와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규 교사, 복직 교사, 휴직 후 복귀한 교사의 경우 정군 수당이 왜 전액이 아닌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군 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서 월봉 금액의 1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근무 연수가 짧은 경우에는 지급률이 낮고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지급률이 올라갑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월봉 금액의 50%까지 지급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정근 수당액 곱하기 실제 근무한 기간을 6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의 정근 수당 기준액이 100만원이고 지급 대상 기간 6개월 모두 근무했다면 100만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라면 6분의 3, 즉 절반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근 수당을 볼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첫째, 내 근무 연수에 따른 지급률이 얼마인지. 둘째,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 기간이 몇 개월인지입니다. 다음은 정군수당 예시입니다. 이번 예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입니다. 자료의 예시처럼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고 26년 6월 1일자로 복직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 기간은 복직하면 근무연수에 삽입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연수에 삽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정근수당을 계산할 때는 26년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봅니다. 이 선생님은 6월 1일에 복직했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기간은 6월 한 달입니다. 따라서 7월 정근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1개월분, 즉 6분의 1만 지급됩니다. 이 사례는 학교에서 자주 질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복직했는데 왜 정근수당이 작게 나왔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때는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근수당 가산금입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방기성 수당이라면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근무연수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5년 미만은 3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만원, 최대 25년 이상일 때는 월 지급액이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가산금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경력이 12년인 선생님은 정군수당 가산금으로 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경력이 22년인 선생님은 월 10만원과 추가 가산금 만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정군수당 가산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중 면직되는 경우에는 면직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또한 규정에서 정한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범위에는 배우자,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 존속, 만 19세 미만의 자녀, 장애가 있는 직계 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연령과 주민등록, 실제 생계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령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가족수당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다가 아니라 규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액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월 4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입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 자녀는 5만원, 둘째 자녀는 월 8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월 12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가족수당 대상이라면 배우자 4만원, 첫째 자녀 5만원, 둘째 자녀 8만원으로 총 17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 순서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 수당은 단순히 현재 부양 중인 자녀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이 셋째 이후 자녀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선생님은 급여 명세서에서 가족수당 금액이 가족 구성과 맞게 반영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공무원 중 한 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부부가 합의해서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교사인 경우 배우자 수당을 각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대표로 가족수당을 신청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부부교사, 부부 공무원인 선생님들이 각자 신청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므로 한 명만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수당 예시입니다. 공무원의 가족이 배우자, 15세 자녀, 13세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면 가족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4만원, 첫째 자녀는 5만원, 둘째 자녀는 8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17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가족이 부, 모, 배우자, 자녀 1, 자녀 2, 자녀 3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료에서는 부와 모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 3이 만 19세 미만 가족수당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와 모 각각 2만원씩 총 4만원, 배우자는 4만원, 셋째 자녀는 12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 예시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가족이 다 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연령, 장애 여부, 그리고 생계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사항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직수당은 교사에게 매우 익숙한 수당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교직수당은 월 25만원입니다. 지급 대상은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뿐만 아니라 교장, 원감,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입니다. 즉 일반적인 학교 교사라면 교직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교직수당은 교사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교직수당 항목이 매월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직수당에는 여러 가산금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원로교사 가산금, 보직교사 가산금입니다.
원로교사 가산금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교육경력 3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에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월 5만원입니다. 보직교사 가산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직교사는 보통 부장교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장이 보직으로 임명한 교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보직 임명이 3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월 급여부터 보직교사 가산금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 특별 가산금입니다.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특수학급 담당 교원에는 월 12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학교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월 7만원, 5만원, 3만원 등의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 예시를 보면 일반 고등학교 안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이 있다면 이 가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운전만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 업무 성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핵심은 특별한 교육 환경이나 추가 업무를 맡고 있는가입니다.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면 급여 명세서에서 관련 가산금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교사 가산금은 많은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진 항목입니다. 지급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 담당 교원입니다. 지급액은 월 2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담임 업무 수행 기간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담임을 맡았다면 3월부터 지급됩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담임이 변경되었거나 휴직, 복직, 전보 등으로 담임 수행 기간이 달라지면 실제 수행한 기간만큼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 상담, 출결 확인,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학급 운영 등 매우 많은 역할을 합니다. 담임교사 가산금은 이러한 학급 운영 책임을 반영한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특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선생님들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가 담당 교원은 가산금은 농업, 수산, 해운, 공업계 각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정 표시 과목의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가 교원에게 지급됩니다. 자료에는 기술, 식물자원 조경, 동물자원, 농공, 식품가공 등 여러 표시 과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특성하고 사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획과에서 기계금속 관련 교과 담당 교사, 정보통신과에서 정보컴퓨터 또는 전기전자통신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 디자인과의 디자인 공예, 그리고 사진 등 관련 표시 과목과 담당 교사가 맡는 교사는 실과 담당 교원 가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특성화고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표시 과목, 담당 교과, 학과 설치 기준 등을 함께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실과 담당 교원 가산금은 호봉별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에서 4호봉은 월 25,000원부터 31호봉에서 45호봉까지는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2호봉인 실가 담당 교원이라면 월 35,000원, 25호봉이라면 월 45,000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계공업고등학교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특정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월 1만원이 추가로 가산되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는 이 항목을 특히 잘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학과 구조, 교원 자격증 표시 과목, 실제 담당 과목이 서로 맞아야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표시 과목과 시간표상 담당 과목, 학교 학과 유형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 가산금과 겸임 교장 교감 가산금입니다.
보건교사 가산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월 4만 원입니다. 보건교사는 학생 건강관리, 응급처치, 감염병 관리 등 학교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염병 상황이나 학교 안전 발생 시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 가산금은 병설 유치원, 통합 운영학교, 둘 이상의 학교, 병설학교 등에서 겸임 업무를 수행하는 원장, 원감, 교감,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일 경우에는 교사도 해당되겠습니다. 일반 교사에게 직접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학교 관리자 보수 체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서교사, 전문 상담교사 관련 가산금입니다. 사서교사 가산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3만 원입니다. 전문 상담교사 및 전문 상담 순회교사 가산금도 월 3만 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이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 상담교사 및 전문 상담 순회교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학교 현장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교사의 경우 방과 후 업무, 야간 행사, 입학 설명회, 학교 축제 등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근무 명령, 실제 근무 여부, 나이스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도 급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정액 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료 기준 월 14만 원입니다. 보수 지급일에 매월 지급되고 정액 급식비는 실제 급식을 먹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공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급식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명절 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명절 당일 현재 재직 중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 기준일 전에 퇴직했거나 특정 휴직 상태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명절 휴가비는 단순히 명절이 되면 모두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 현재 재직 여부가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보수의 큰 구조부터 정군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교직수당 등 다양한 수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사 보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기본급인 본급에 개인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담당 업무, 실제 근무 사항에 따른 수당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신 급여 명세서를 보실 때 다음 4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호봉과 봉급이 맞게 반영되어 있는가? 둘째, 정구수당과 정구수당 가산금이 내 근무 연수와 실제 근무 기간에 맞게 반영되어 있는가? 셋째, 가족수당, 담임수당, 보직수당 등 내가 해당되는 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넷째, 휴직, 복직, 담임 변경, 보직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일할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가? 입니다. 보수는 선생님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학교 업무와 책임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이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실이나 담당 부서에 정확히 문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교사생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